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쿨하다 단어의 원조격인 동시대 작가 에드 로샤의 대규모 해고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드 로샤의 해고전은 랑마 브로드 2층 전체 공간에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랑마에서는 에드 로샤의 작품을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17회 이상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동시대 예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까지 뉴욕 모마 미술관에서 열렸던 이 전시가 이제 LA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전시가 특별한 점은 에드 로샤의 65년의 예술 인생에서 초기작부터 2000년대 최근 작품까지 총망라하여 볼 수 있다는 귀한 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드 로샤의 작품은 광고 로고라든지 건축, 산업 디자인 등 일상생활에서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20세기 폭스사 로고 디자인, 보스, 가스스테이션 등의 작품이 매우 유명합니다. 에드 로샤는 1937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고 오클라호마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18살 때 LA로 이주했고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 1960년대 아트 포럼 잡지사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업 작가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의 작품을 보면 광고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험이 작품 스타일과 주제 선택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조용하고 한적한 오클라호마 시골에 비해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과속화된 문화와 로스앤젤레스의 새롭고 화려한 광고와 상업예술에 매료되었습니다. 도시 풍경과 도로 표지판, 가스스테이션 등 미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도시 경험을 전달했으며 회화, 인쇄, 사진 및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로 작업했습니다. 에드 로샤는 1950년대 후반의 광고와 같은 일상적인 출처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콜라주하면서 유명해졌고 1960년대부터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1962년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로버트 다우드, 조 굿과 함께 미국에서 열린 최초의 팝아트 전시로 간주되는 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에드 로샤의 작품에서 팝아트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팝아트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했습니다. 팝아트는 영국에서 먼저 태동하였고 리처드 해밀턴의 콜라주 작품을 최초의 팝아트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앤디 워홀과 같은 예술가들이 각각 대량 생산되고 상업적인 이미지를 작품에 사용하여 기존의 예술 개념에 도전하였습니다. 팝아트는 대중매체와 소비 문화의 이미지를 통합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팝아트 운동은 예술을 민주화하여 대중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계의 엘리트주의에 도전했습니다. 당시의 유명한 팝아트 작가로는 앤디 워홀을 비롯해 로이 리히텐슈타인, 클라스 홀덴버그, 로버트 라우센버그, 제스퍼 존스 등이 있습니다. 팝아트와 접목한 에드 로샤의 작업은 대중문화와 상업예술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에드 로샤의 작품은 동시대의 다른 팝 아티스트와 구별되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타이포그래피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텍스트 회화는 에드 로샤의 대표 작품이자 시그니처로 통하고 있습니다. 에드 로샤는 폰트를 디자인하기도 했고 주로 굵은 산세리프체의 텍스트를 시각적 요소로 사용하였습니다. 텍스트가 그의 작업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입니다. 당시 에드 로샤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즈 블라크의 콜라주 작업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조르즈 블라크는 피카소와 함께 큐비즘을 발전시킨 20세기 예술에서 중요한 화가입니다.
피카소의 바이올린을 보면 텍스트가 가득 적힌 신문 조각을 바이올린 면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피카소는 텍스트를 의미와 형태를 지닌 이중적인 도상으로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자체는 의미가 아닌 하나의 형태, 바이올린이라는 새로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들루샤는 단어의 결합이나 단어가 주는 긴장감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호하고 유희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감상자가 보는 것이 모양인지 소리인지 단어의 의미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샤의 작업은 단어와 구절을 결합하고 연결하는 기법을 통해 컨셉추얼 아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컨셉추얼 아트는 개념 미술, 관념 미술로 번역하는데요. 작가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중요시하는 미술입니다. 작가에 의해 완성된 작품 그 자체보다 아이디어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제작 태도입니다. 레디메이드, 언어, 기호가 컨셉추얼 아트를 대변합니다. 컨셉추얼 아트는 사진, 문장, 기록 문서, 스케치, 포스터 디자인, 아티스트북, 퍼포먼스, 단어나 문장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미술은 정보와 아이디어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관람자에게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쓴 단어와 구문의 뜻을 모르면 공감할 수 없고 사유를 확장시키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폰트가 주는 디자인적인 감각, 아름다운 자연 경관, 독특한 컬러 배경과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폰트는 그 자체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 흑백 모노톤의 작품들은 정말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에드루샤의 유산 중에서 중요한 측면은 예술을 통해 생각과 대화를 유발하는 능력입니다. 그가 다룬 소비주의, 아메리칸 드림, 도시 경관 등의 주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시대 작가들이 계속해서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루샤의 스타일과 기법은 많은 현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중 포토그래피와 언어를 혼합하는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드루샤의 작품 특징 중 하나는 공중에서 바라본 항공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사물과 거리, 빌딩 등은 새로운 관점을 부여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주차장과 수영장, 커다란 산업 건물들을 바라보면 아티스틱한 지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건물들, 상호가 적힌 인더스트리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은 왠지 무표정하고 고독한 느낌이 듭니다. LA에 살면서 인더스트리 건물이 많은 지역은 가디나와 얼바인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이렇게 회화로 접하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자 기록의 형식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루샤의 사진 작업도 중요한데요. 1963년 첫 번째 아티스트북인 26 가솔린 스테이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66번 도로를 운전하면서 찍은 주유소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선셋 블루바드 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길게 이어놓은 작품입니다. 가운데 도로가 있고 양 옆에 실제 건물과 상점이 늘어서 있는 것처럼 마치 60년대 거리를 드라이브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책 출판에는 관심이 없지만 특이한 출판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선셋 블루바드 도로가의 건물을 길게 이어놓은 아트북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 이후 그는 12권 이상의 아트북을 내었는데요. 에드루샤 공식 웹사이트에 가시면 아트북 목록들이 나와 있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루샤의 작품 판매는 가구시안 갤러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사벽인 가격의 에드루샤의 작품들이지만 함축적이고 시적인 그의 작품은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2019년 크리스티 뉴욕 이브닝 세일에서 5,200만 달러를 세운 작품이 지금 보시는 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에드루샤의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와 소식으로 아트러버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